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10분 가까이 발언권을 얻고 마지막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본격 탄핵 국면에 들어선 지 73일 만입니다. 이제까지 거쳐간 준비기일 2차례와 변론기일 11차례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모두 8차례 심판정에 나왔고 지난 변론일까지 발언한 시간을 합치면 1시간 30분에 이릅니다. 최종 변론에는 발언 순서 직전 모습을 드러내 1시간 10분 가까이 쉬지 않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16명에 달하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변론은 매번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는 2만여 명이 일반 방청을 신청해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기일마다 헌재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집회를 벌였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의 운명은 3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으며 내란죄 역시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계엄을 선포할 당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 속에 북한 등 외부 세력이 국내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을 두고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본 계엄 이전 상황은 일반인과는 달리 더 큰 위기로 보였는데 이런 상황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감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반면 탄핵 소추 청구인 측 최후 변론을 진행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을 두고 몽상에 빠져있는 권력자가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는 여러 쟁점이 있죠.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 쟁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요. 국무회의 절차도 지켰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회 측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국헌 문란을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을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탄압한 적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건 억압이고 폭력이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계엄 선포 시에도 대다수 국무위원이 증언한 것과 같이 개회 선언이나 안건 설명 등 심의 과정이 없었다고도 꼬집었는데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사과와 설득력 있는 변론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방청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불가피함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전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그리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그런 고뇌가 진솔하게 잘 나타났다. 특히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대로 당도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서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조차 후한 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내란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진정 어린 사과도 없었던 데다 야당을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하는 주문이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선고와 동시에 이 헌재에도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고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여야의 여론전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지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여권 내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